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윤보리입니다. 탈장은 창자가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서해부 탈장으로 입원한 환자가 약 3만 명에 이를 만큼 탈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소아 탈장뿐 아니라 무거운 것을 들 때, 또 심한 기침이나 변비, 간경화가 있을 때도 이 탈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튀어나온 장이 들어가지 못한 채 꼬이거나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탈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탈장과 관련해서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탈장의 치료에 대해 여러분께 자세한 상담해드릴 전문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김영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주제가 바로 탈장입니다. 의외로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탈장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탈장이란 신체의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돌출되어 장기 밖으로 나오게 되면 빠져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개 전체 인구의 3%에서 생기며 남녀 비는 4대 1로 남자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복강을 둘러싼 근육이나 근막 사이로 돌출된 복막 주머니 안에는 장기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탈장은 생긴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되기도 합니다. 네, 방금 탈장이 생긴 부위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흔히 생길 수 있는 탈장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한 형태가 사타구니 부위에 생기는 서해부 탈장입니다. 그 외 대퇴와 하복부가 만나는 부위에 생기는 대퇴 탈장, 수술 상처 부위에 생기는 반흔 탈장, 그리고 배꼽 주변에 생기는 제대 탈장 등이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타구니에 생기는 서해부는 직접 탈장과 간접 탈장으로 나뉩니다. 대퇴부에 생기는 대퇴 탈장과 배꼽 주변에 생기는 배꼽 탈장, 그리고 허리 부위에 생기는 요부 탈장 중에는 이렇게 상요삼각 탈장과 하요삼각 탈장 등 수술 후 생기는 반응 탈장과 위치의 원인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몸속의 내부 장기들이 왜 제자리에 있지 않고 어떤 이유로 돌출되고 또 빠져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탈장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으로는 성장 중 사라져거나 소멸되어야 될 신체 구조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비정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생기는 탈장으로 대표적인 것이 소아의 서해부 탈장입니다. 후천적 요인으로는 복강 내압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 생깁니다. 네. 임신이나 복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전립선 비대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위험인자로는 비만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장시간 오래 서 있는 경우, 그리고 변을 볼 때 과도하게 힘을 주는 만성 변비, 그리고 만성 기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일부 가족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네, 탈장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류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 탈장 중에서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흔한 것이 바로 서해부 탈장이라고 합니다. 이 서해부 탈장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네, 탈장 중 가장 빈도가 높은 탈장으로 전체 탈장의 한 75%를 차지합니다. 소아의 경우 선천적으로 복벽의 틈새를 가지고 태어나 경우에 발생합니다. 성인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복벽이 약해지고 과도하게 복압이 상승한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해부 탈장보다 좀 더 위험성이 높은 게 바로 대퇴 탈장이라고 하는데요. 마르고 나이가 좀 많은 여성에게서 잘 생긴다고요? 네, 대퇴 탈장은 서해부 탈장보다도 조금 아래쪽에 생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르고 나이 많은 여성분에게 잘 생기는데요. 서해부 탈장보다 감돈이라는 현상이 더 많이 생깁니다. 감돈이라는 것은 탈장된 장이 복강 내로 돌아가지 못할 때 장이 붓고 괴사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네. 보통 남녀 비는 3대 1로
여자에게서 많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소아에서 볼 수 있는 대퇴탈장은 대퇴관이 넓은 경우에 잘 생기고 거기에다가 과도한 복압이 상승될 때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또 큰 수술을 받은 뒤에도 탈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반응 탈장이라 하는데요. 보통 큰 수술, 우리 혈관 질환 수술이나 대장 수술 같은 경우를 했을 때도 생기지만 작은 수술, 맹장 수술이나 또는 복강경의 탐침창을 통해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반응이라는 것은 단단하며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얇아지고 넓어지면은 강도가 약해져서 탈장이 생깁니다. 네. 이런 경우는 1차적으로 탈장 결손된 부위를 봉합하거나 또는 메쉬를 이용하여 폐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에게서는 배꼽 탈장이라고 흔하게 말을 하는데요. 이 제대 탈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여자에게 잘 생기며 미수가 있어 생기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생기기도 합니다. 대개 생후 6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생후 1세쯤 되면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제대 부위에 구멍이 있거나 제대 복벽이 약해져서 생기는데요. 네. 임산부에서 분만 시간이 길거나 또는 복수가 차 있는 만성 간경병증 환자, 또 여러 번 출산을 경험한 환자에서 잘 생기기도 합니다. 네. 아기가 울 때, 또 기침을 할 때, 그 탈장 부위가 불룩 나오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저절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5 내지 6cm 정도 되는 큰 탈장도 대개 5, 6세 정도 되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다만 감돈이 되어 있는 경우나 1, 2세가 지나도 점점 탈장이 커지는 경우에는 수술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네, 다양한 탈장의 종류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해부 탈장, 대퇴 탈장, 그리고 제대 탈장, 또 이 외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탈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또 요부 탈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부란 허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부의 양측에 보면은 장골상연이라는 부위인데 이 장골상연과 외복사근 후연, 괄배근의 외연이 만나는 삼각형의 저항이 약한 부분이 하요 삼각부입니다. 이 바로 위에는 상요 배근막이 덮여진 12번째 늑골과 성극근의 외연, 내사복근의 외연이 만나는 저항이 약한 부분을 상요 삼각으로 나오는 탈장을 요부 탈장이라고 합니다. 대개 외상이나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탈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탈장이 됐다고 하면 통증이 심할 것 같은데 또 의외로 탈장이 또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초기에는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다고 하던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초기에는 작고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피부 밑으로 부드러운 덩어리가 있으며 손으로 밀어넣으면 아주 쉽게 환원되기도 합니다. 네. 즉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면 다시 복강 내로 정상 위치로 돌아갑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고 누르면 또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바로 치료받지 않고 좀 방치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증상이 어떻게 변하나요? 네, 점차적으로 진행된 탈장은 그 탈장 내용물의 복압이 상승하게 되면은 덩어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원이 되지 않으면은 감돈이 되는데 네. 감돈이라는 것은 탈장낭에 빠져나온 장이 복강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걸리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감돈이 되면은 혈액순환이 좋지 못하여 점점 더 부풀게 되고 갇혀진 장은 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돌출 부위에 압통이 생기고 장 폐색 증상, 또 복통, 오심, 구토, 발열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크게 아프지도 않고 또 누르면 튀어나온 장기가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좀 방치를 하기가 쉬운데요. 나중에는 장기가 괴사되고 통증도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하다고 하는 서해부 탈장의 증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그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해부가 부풀게 되면은 이 탈장낭이 생깁니다. 대개는 기침을 하거나 힘을 주는 경우
또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 불룩해지고 누우면 없어집니다. 환자는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데도 같은 쪽 서해부에서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침을 하거나 배에 힘을 주면 한쪽 사타구니 부위에 말랑말랑한 돌출부가 생기게 됩니다. 서해부에 이상한 점이 관찰되지 않으면서 탈장이 감돈되어 소장 폐색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탈장의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탈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촉진입니다. 대부분 부드럽고 둥근 모양의 덩어리를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침을 하거나 발살바수기를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네. 또 서해부 탈장의 경우는 검지손가락을 외 서해관 안쪽으로 밀어넣고 같은 쪽에 고환을 함입시키면 확실히 탈장낭을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문진이나 시진 촉진 등 이학적 검사로도 알 수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복부 초음파 검사나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등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네. 탈장으로 진단이 됐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치료를 꼭 해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치료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정상이었거나 미세한 탈장은 경과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한쪽 탈장이 나타난 경우는 메쉬를 이용한 앞쪽 절개법을 이용하거나 복강경 수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탈장이 동시에 생긴 경우는 이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어깨가 왜 습관적으로 빠지는 분들이 왜 스스로 이렇게 손을 밀어 넣어서 어깨를 다시 밀어 넣는데요. 이렇게 치료하는 게 바로 도수정복 치료입니다. 탈장에서도 이 도수정복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탈장이 되면은 손으로 탈장된 부위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거나 밀어 넣어 줍니다. 탈장낭을 살짝 당겨서 내용물을 밀어 넣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으면은 환자가 배에 힘을 주게 되고 다시 탈장이 되기 때문에 도수정복을 할 시에는 통증을 갖다가 약물 치료 등으로 조절하면서 탈장을 도수정복해야 됩니다. 네. 서해부 탈장과 제대 탈장은 도수정복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탈장입니다. 감돈되지 않은 서해부 탈장은 누운 상태에서 가볍게 탈장 주낭을 눌러주는 것으로도 정상으로 환원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감돈되었던 탈장이 정복된 환자는 최소 병원에서 24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야 됩니다. 네. 감돈되었던 장강고리가 천공이 되거나 또는 복막염으로 진행할 경우를 집중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액 상태의 탈장, 즉 감돈 상태가 오래되면은 장이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섞게 되는데 이런 상태의 교액 상태의 탈장은 도수정복을 시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네.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해부 탈장으로 입원한 환자가 약 3만 명에 이를 정도로 탈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탈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여러분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네. 탈장 치료 방법이, 네. 수술이 아닌 약물이나 이런 거로는 치료가 안 되나요?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탈장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한 2, 3년 됐는데, 있다가 없다가 그러거든요. 네. 예. 탈장은 증상이 생기면은 수술을 넣어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네. 되게 네. 심하지 않은 경우에 관가하는 수가 많은데 이렇게 2, 3년 이상 오래되면은 결국은 탈장낭이 유착을 만들어서 수술 시 출혈이라든지 또는 탈장낭이 더 넓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급적이면은 정상이 있는 상태 같으면은 수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까운 외과 병원에 가셔서 꼭 진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되나요? 네, 그렇죠. 이 탈장낭이 처음에는 우리 배 안의 복강의 장기 중에서 소장이나 대망 같은 것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생겼다가 안 생겼다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오래되면은 염증 반응이 생겨서 대망이나 소장이 탈장낭에 붙어버립니다. 그걸 유착을 하는데 유착이 되면은 쉽게 환원이 되지도 않고 자칫 잘못하면은 감돈이나 괴사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꼭 병원을 가보십시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게 좀 있어가지고, 네. 제 친구는, 수술하는 게 조금 겁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아는 분은 수술을 했는데도 또 수술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수술 한 자리가 또 막 재발하고 2번, 3번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그 친구분이 혹시 사타구니 쪽에 탈장 수술을 하셨다 하시던가요? 네, 그 위치가 비슷합니다. 네. 이 사타구니 탈장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직접 탈장낭이 있고 간접 탈장낭이 있고 대퇴부 탈장이 보이는 아주 우리가 교통으로 치면은 상거리나 오거리 정도 되는 이 탈장 등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 시 직접 탈장을 하기는 하지 못하고 간접 탈장만 수술하든지 또는 대퇴 탈장을 서해부 탈장으로 오진해서 수술할 경우는 그 수술하고 나서 다시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술 방법에 따라서 재발률이 다르지만은 요즘은 사용하는 메쉬를 사용하는 수술이라든지 또 우리 복강경 수술하게 되면 재발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앉아 2번, 3번 수술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탈장이 재발도 줄이고 가장 안전한 수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모든 수술든지 재발할 수는 있는데 요즘 과거의 수술법으로 수술하셨을 때는 재발률이 대개 15% 이상입니다. 하지만 요즘 메쉬가 나온 이후로는 이 수술 후 재발률이 1%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한 통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는 네. 변비가 좀 심하고 그랬는데, 변을 보면은, 치질기도 약간 있는데, 항문이 있고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앉아 물론 우리 직장 탈출증도 이제 우리 몸에 생기는 탈출증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치질이 계신 분 중에서 아무래도 변비가 있으면은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되죠. 그럼 복압이 상승하고 이 탈장이 되는데 아마 지금 탈장되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주먹만큼 큰 탈장이 아니라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탈항성 치액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 직장 탈출증처럼 직장이 많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가까운 대장 항문과에 가서 진찰해 보시면은 치질에 의한 탈출성 치액은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김영화 외과 전문의 모시고 탈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해부 탈장의 탈장 중에서 가장 많은 이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서해부 탈장과 조금 유사한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질병이 있을까요? 아까 전화 연결에서도 변비 말씀하시면서 좀 유사한 증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서해부 탈장하고 가장 비슷한 증세가 대퇴 탈장이 있고요. 네. 또 폐쇄 탈장이 돼가지고 우리 골반의 골반뼈 구멍을 통한 탈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탈장은 우리 몸 전체 중에서 약한 부위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심한 경우는 우리의 복척에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서해부 탈장과 보통 구별을 많이 하는 것 중에는 대퇴 탈장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비율적으로 대퇴 탈장은 거의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고, 네. 서해부 탈장은 남성들에 생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남자들이 탈장이 있을 때는 대퇴 탈장은 많이 의심을 하진 않고요. 하지만 여성분의 경우는 꼭 서해부 탈장과 대퇴 탈장을 구분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왜 여자의 경우에는 대퇴 탈장이 더 많은 건가요? 그는 우리가 골반 내 우리 골반 구조 모양이 네. 좀 더 완만하고 또 우리가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출산이라든지 또 임신 등 복압이 증가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네. 우리가 선천성인 탈장을 제외하고는 후천적 탈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복압이 증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네, 서해부 탈장의 경우는 주로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술 치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세히 좀 말해주시죠. 네, 서해부 탈장은 정상이었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를 가진 고령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응급수술이 아니라면은 복압을 증가시키는 상태, 즉 복수가 있다든지 만성변비가 있다든지 또는 우리 요로 폐쇄증 등의 복압을 증가시키는 상태를 먼저 교정을 해주고 수술을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수술은 마취 방법이 국소 마취가 있고 척추 마취가 있고 전신 마취가 있습니다. 특히 척추 마취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마취 방법이 선택됩니다. 네. 그리고 수술 원칙은 탈장낭을 열어서 탈장 내용물을 구분하여 복강 내로 밀어 넣어주고 탈장낭을 결찰합니다. 특히 성인에서 생긴 탈장인 경우에는 복강 내의 복벽이 약해졌기 때문에 복벽 교정 강화술을 함께 시도해 줘야 합니다. 네, 서해부 탈장의 수술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수술 방법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서해부 탈장은 1차적으로 서해부 탈장의 구조물을 1차적으로 단단 봉합해주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1차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 방법에는 장점이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체내에 이물질을 남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 방법에는 바시니법이나 맥베이, 숄다이스법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바시니법이라는 것은 네. 1884년에 바시니라는 의사가 만든 법인데요. 네. 요거는 우리 서해관 인대를 우리 내측 복벽을 세 군데와 연결해서 해주는 방법입니다. 즉 후복벽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근대 수술로선 처음 시도되었던 방법입니다. 네. 이 방법이 조금 더 발전된 게 맥베이라는 수술입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아주 탈장이 크거나 우리 대퇴 탈장이 있을 경우 그리고 재발 탈장이 있을 경우 이런 수술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네. 이거는 숄디스라는 수술법인데요. 네. 이거는 1958년에 숄디스라는 캐나다 의사가 만든 방법입니다. 바시니라는 수술법과 비슷하지만은 바시니 수술법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재발이 낮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과가 좋고 또 빠르게 회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최근에 많이 수행된 수술을 보면은 준비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서해부의 인공막, 메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메쉬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습니다. 네. 그리고 재발 가능성도 많이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메쉬법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이 꽃갈 모양의 세기 모양을 메쉬를 만들어서 탈장낭이 빠져나오는 걸 예방합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가장 최근에 발전된 형태의 메쉬법입니다. 이거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외복벽과 내복벽을 함께 교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이 탈장의 수술 치료로 복강경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복강경 수술은 일반적인 수술과 다르게 TP, 경복강 수술과 복강 외의 수술이 있습니다. 이 복강의 수술의 장점을 보면은 이 수술은 복강 내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시켜서 복막이 과한 압력을 받지 않아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건 역시 그림을 보시면은 이 복강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좌측에 있는 수술 방법은 이전에 하던 리첸스타인이라는 수술 방법으로 우리 복벽의 외벽에 인공막을 부착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압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이 복벽과 이 인공막 사이가 잘 부착되지 않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탈장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비해서 우리 TEP라는 방법의 복강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압력을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이 인공막과 복벽 사이의 부착을 철저히 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탈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탈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병이라고 하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여러분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통의 상담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지금 바로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아, 저기, 애기가요. 네. 지금 한 6일 정도 됐는데 배꼽이 튀어나와가지고. 네.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그 여자아이인가요? 남자아이인가요? 남자입니다. 남자이고요. 예. 이걸 제대 탈장이라 하는데요. 예. 대개 제대 탈장은 저희들이 생후 6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기거든요. 근데 대개 한 1, 2세 되면 스스로 좋아져요. 네. 그리고 늦어도 5, 6세까지는 거의 좋아지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굳이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단지 이게 관찰을 하셔가지고 예. 이 생긴 그 제대 탈장 구멍이 예. 한 1, 2세 정도 되면서 더 커지지 않고 예. 조금씩 작아진다면은 예. 5, 6세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1, 2세가 지나더라도 구멍이 점점 넓어진다면은 네. 요거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외과를 찾으셔가지고 예. 선생님께 진찰을 하시면은 수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배꼽에 살짝 놓으더라도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보통 아기가 울거나 보챌 때 많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아기가 잠들고 나면은 네. 저절로 좋아지니까 네. 제대 탈장의 큰 특징이 이 감돈이나 잘 합병증이 안 생기고 잘 복강내로 환원이 잘 되기 때문에 네. 너무 그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선생님. 이렇게 누르면 꼬락꼬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눌기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또 한 통의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가슴 밑에 네. 옛날에 한 22년 됐는데요. 위 근육 종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자 한 부위에 어느 날 이렇게 만지니까 무엇이 손가락 맛처럼 이렇게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누우면은 좀 없어졌다가 이게 앉아서 힘을 주가 일부러 이렇게 만져보면은 톡 튀어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수술 부위에 그 탈장이라더라고. 네. 그래서 수술로 하라는데 식당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가지고 다일치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꼭 수술로 해야 되는 건지 겁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반응 탈장이라는 건데요. 이제 수술 상처. 반응 탈장에. 네. 수술 상처에서 생기는 탈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수술을 하고 우리 봉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이제 이 수술 상처가 약해져 있거나 또는 그 부위가 느슨해지면은 이제 이 탈장이 생깁니다. 탈장은 일단 생기게 되면은 잘 들락날락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가끔씩 그런 부위에 장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돈이나 괴사 등 장이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꼭 시간을 내시더라도 가서 요즘 인공막이라는 걸 이용해서 안쪽에 붙여주면은 그렇게 통증이나 합병증 또는 재발이 거의 안 생기도록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속에 대장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대장하고 상관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복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이라든지 우리 복강내 우리 구조물이 밖으로 밀려놓은 현상이라서 요게 이제 오래 두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받은 지가.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같으면은 조금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정확한 진단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예. 네, 오늘 전화 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좋았습니다. 네. 저희 부친이 아버지가 가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는데, 요새 그 복강경 수술로도 가능하는 건지, 그리고 또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2살입니다. 혹시 뭐 간이 안 좋으시지만은 다른 전반적인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시거나 활동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활동하고 이런 데는 별 지장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몸 쪽이 좀 불편하다고 좀 많이 그렇게 하시니까 네. 혹시 그게 좀 궁금해서. 혹시 뭐 복수가 차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신가요? 예,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탈장 수술은 간이 나쁘대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복수가 찬다면은 이제 복수 조절을 먼저 하고 치료를 하거든요. 단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탈장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제 전신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은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복벽이 약하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혹시라도 전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전신 마취가 힘든 분들은 또 마취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또 국소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이 좀 안 좋으시다 해서 수술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혹시 복수가 찬다면은 복수 조절 후에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수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지켜보고 증상을 보고 이제 병원에 가는 게 더 낫겠네요. 아무래도 탈장이 있으시면은 이게 특히 나이 드신 노인성 탈장은 이게 탈장량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탈장이 의심되면은 바로 인근에 있는 외과 전문외과 병원을 가셔가지고 한번 진찰부터 하시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간 상태나 또는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체크를 해서 수술 가능 여부를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김영화 외과 전문의 모시고 탈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탈장은 수술로 치료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복강경 수술의 장점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복강경 수술은 이 장점이 첫째는 이제 통증이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흉터가 아주 적기 때문에 네. 미용상의 이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재발의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복강경 수술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수술 한 번으로서 우리 복강 내 탈장이 될 수 있는 여러 부위를 커버를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복강경 수술의 방법인데요. 네. 이 요즘 복강경은 경복강 탈장 교정술과 복막외 교정술이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복막외 교정술입니다. 복막외 교정술은 경복강 수술과 비슷한 결과와 효과를 내지만은 장에 손상을 주거나 또는 탐침칸에 통한 탈장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림처럼 우리가 복막 뒤에다가 풍선을 넣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를 통해서 복강경 기구를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네. 이런 수술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복강경 서해부 탈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거리 사거리라 이야기를 했듯이 직접 탈장, 간접 서해부 탈장, 또 대퇴 탈장 등 한 번에 생길 수 있는 탈장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복강경 수술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특히 이게 수술 이후의 상처들인데요. 복강경 수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술 상처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서해부 탈장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 수술 이후에 합병증이나 뭐 다른 문제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물론 탈장이든 모든 수술은 하게 되면은 상처에 혈종이 생기거나 네. 또는 상처 감염이 올 수 있습니다. 혈관 손상이라든지 신경 손상, 또 정관 손상, 또 위축성 고환염, 또 허혈성 고환염 등이 아주 드물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해부 탈장의 수술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다른 탈장도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먼저 대퇴 탈장의 수술과 치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서해부 탈장과 기본적으로 수술 방법은 비슷합니다. 네. 단지 대퇴 탈장은 서해부 탈장보다는 감돈이 더 많이 생기고 계획 상태가 더 많이 생깁니다. 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을 절제하거나 또는 장문합수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제대 탈장 또는 수술 흉터 때문에 생기는 바늘 탈장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복벽을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기본적인 원칙은 탈장낭을 묶어주고 복벽을 강화시키는 교정술을 합니다. 네. 제대 탈장의 경우는 특히 간 경변증 환자 있는 경우에 잘 생기기도 합니다. 제대 탈장은 수술 전 복수를 조절하여 재발을 낮춰야 합니다. 다음 혹시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 중에 생긴 탈장이라면은 복막 투석을 혈관 투석으로 바꾸어서 한 다음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네. 방법으로는 1차 봉합과 메쉬를 이용한 봉합술 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탈장으로 수술을 한 뒤에도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발은 흔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전에 정개복 탈장이나 전통적인 수술 방법을 했을 때는 보고자마다 다 다르지만은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재발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첸스타인 술법 이후로 재발률이 극도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요즘은 무긴장 인공막을 위한 수술할 경우 대개 1% 미만으로 재발률을 많이 떨어뜨려 놨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탈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탈장이 생각보다 종류도 많고 또 비교적 많은 분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우리 애가 옛날에 탈장 수술을 했거든요. 네.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왼쪽에 했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 오른쪽에 또 비슷한 증상이 있어가지고, 또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옛날에 수술할 때 전신마취를 하던데, 전신마취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보통 서해부 탈장인 경우에는 한 30%가 반대편에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압이 세워졌을 때 약한 부위가 먼저 탈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생긴 부위를 보강 수술해 놓으면은 한 30% 정도에서는 반대편에 탈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방법에는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취법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초등학생이고 이렇게 양측이 생긴 탈장 같으면은 또 이미 한번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국소 마취나 척추 마취 하에 인공막을 이용한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점 좀 풀리셨나요? 예. 우리 애가 지금 15, 지금 나이는 15살입니다. 15살.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한 통화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 탈장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오른쪽, 요 사탈구하고 요 배꼽 옆쪽으로, 네. 이래 앉아있다가 다리를 쭉 펴다가 어떻게 이래 지지개처럼 이렇게 하면은 각중에 막 장이 막 꼬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주먹만한 게 툭 튀어나와요. 그럼 제가 놀래가지고 막 흔들고 일하다 보면은 그게 또 없어진다고 해. 네. 그러고 나면 한참 있으면 우리 아이 좀 아파요. 네. 혹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9입니다. 이런 증상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된 지가 한 8개월인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 1년 정도요? 근데 요즘 와서 더 심한 것 같아. 점점 더 좀 튀어나온 덩어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까? 예, 커진 것 같고 자주 그러는 것 같고. 지금 정확히 생기는 부위가 어디 사타구니 부위인 것 같습니까? 배꼽 주변인 것 같습니까? 배꼽에서 조금 밑에 옆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복벽 탈장이라는 건데요. 네.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 복근이 약해지면은
그 약해진 복근 사이로 탈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긴 지가 한 1년 가까이 되셨고, 제법 탈장 라인이 크다 하면은 요거는 수술을 필요로 할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혹시 이것 때문에 따로 진료나 진찰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따로 진찰은 안 받아봤습니다. 네. 이게 근데 전에 병원에 한번 가니까 네. 그게 탈장인지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에 와야 정확한 검사가 된다 이라고 그 후로는 제가 또 다른 데가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이란다고 그거를 또 생각을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탈장량이 네. 너무 작아서 발견이 네. 되지 않거나 잘 촉진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좀 터졌다 하면은 우리가 진찰을 할 때 기침을 여러 번 시키거나 또는 우리가 발살바 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진료를 하면서 탈장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가까운 외과 전문병원 가시면은 진단이 바로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전화 연결 한 통 더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저희 딸이 네. 100일 때부터 사탈구니에 이게 탈창이 내려와가지고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울더니 혹이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눌리니까 쏙 들어가더라고. 네. 그렇지만 지금 나이가 32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심해질 내고 막 자기 힘들고 이러면 그게 또 내려왔다가 자기가 누워서 만지면 쏙 들어가고 이러더라고. 네. 예, 그래서 어느 병원에 한 군데 갔더니 그게 수술하러 갔더니 이게 확실한 그걸 못 찾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네. 그거밖에 나와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술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게 수술 안 해도 되는지 그게 오래됐는데. 네. 아마 지금 아직까지 들락날락 한다 하면은 예.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다행인 상태고요. 하지만 네. 아주 기간이 하루 오래 되셨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탈장 주문이 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엔 작았던 게 점점 커지는데요. 이렇게 네. 커지면은 나중에 수술을 할 때 이 결손된 부위를 봉합하는 범위도 커지기 때문에 이제 수술 시 조금 작은 분보다는 약간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진단은 우리가 진찰실에서 배에 힘을 주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탈장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술 등 진단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로 들어봐서는 이거는 분명히 서해부 탈장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꼭 수술적 치료를 꼭 필요로 하겠습니다. 아, 수술해야 되네, 그지?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물어보질 않았는데 네, 이게 막 피곤하거나 그거 하면 이게 내올 때게 되게 아프다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프고 한 상태가 감돈이고 감돈이 되었다 다시 또 다행히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천만다행인데요. 이게 10번 더 하더라도 한 번 더 가지 못하면은 그때는 장이 손상을 받습니다. 탈장이란 것이 환원이 되는 상태에서 수술하면은 우리가 복벽만 강화시키는 수술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감돈이 오래돼가지고 괴사가 되면은 그때는 장을 자르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범위나 후유증이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병을 키울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네. 아, 그럼 일단 병원 안 아파도 일단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김영화 외과 전문의 모시고 탈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금 상담 전화도 그랬지만은 탈장이 됐어도 별다른 통증이나 불편함이 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신경이 쓰이긴 해도 누르면 제자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탈장을 빨리 치료하지 않고 놔뒀을 때 나중에 경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방금 우리가 말씀하셨던 분도 있었다시피 이 탈장은 제일 중요한 것이 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네. 이 탈장이 내공이 장에 끼어가지고 복강내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감돈이라 하는데요. 이 감돈이 오래되면은 장에 부종이 생기고 더욱더 쪼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혈액 순환이 좋지 않게 되고요. 혈액 순환이 나빠지면은
그 탈장낭 속에 들어있는 장기나 장이 괴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장이 괴사하게 되면은 폐혈증 증세라든지 또는 장 폐색 증세과 같이 응급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그 감돈 상태의 탈장은 우리가 도수 정복을 빨리 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은 이렇게 교액 상태의 탈장은 필요시에는 장을 절제하거나 또는 장을 갖다가 문합해 줘야 되는 그런 더 큰 수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방치하지 말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탈장이 생겨서 수술을 했을 경우 그때는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복벽에 힘을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거운 걸 든다거나 복압을 상승시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예, 할 수 없이 무거운 걸 들 때는 팔이나 다리 근육을 이용하여 가급적이면 복벽의 긴장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 식이요법이라든지 또는 저염식이를 하여 네. 복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만성변비라든지 또는 복수라는 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변비가 있을 경우에는 변을 원활히 볼 수 있도록 식이요법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약물요법을 병행하여 변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탈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네, 탈장의 예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키에 맞는 체중을 갖다가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비만이 탈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첫째 체중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규칙적이고 중등도의 이제 운동, 즉 스트레칭이나 요가 또는 에어로빅 등 복벽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운동은 탈장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무거운 짐을 가급적 들지 않고 그 외에 근육을 이용하거나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나 영양소가 많은 우리가 현미나 정제되지 않는 과일, 곡물 이런 것들을 먹도록 해야 됩니다. 네. 육식이나 유제품 등 또는 가공류는 가급적이면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탈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 조절 그리고 체중 조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탈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5100번,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저는요, 네. 65년도에 왼쪽에 탈장 수술을 한번 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그게 오른쪽에 또 그게 내가 99년도에 오른쪽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지금 또 오른쪽에 탈장이 그 현상이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세입니다. 73세이시고요. 예. 지금 혹시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하신가요? 다른 전체적인 건강은 양호한데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당뇨를 드시고 당 조절은 잘 되시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좌측 탈장 수술하고 다시 또 우측 네. 탈장이 생기는 거는 보통 우리가 우측의 수술, 좌측, 우측 다 수술을 한 번씩 했는데 네. 또 다시 우측에 재발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재발성 탈장인데요. 이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복벽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99년도에 수술하셨을 때 아마 인공막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수술을 하셨을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전체적인 복벽이 약하면은 이게 우리가 직접 탈장을 보강하더라도 또 간접 탈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서해부 간접 탈장을 수술해놨는데 또 직접 탈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탈장이 확실하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수술해야 되겠고요. 재발된 탈장에 있어서 수술은 이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법이 가장 재발률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이제 복강경이라는 것은 수술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질환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은 복강경 수술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호흡기 질환이 계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면은
국소 마취하에서도 다시 재발된 탈장을 수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국소 마취로도 가능합니까? 네, 국소 마취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특히 이제 재발된 부위가 확인되면은 그쪽 부위에 우리 인공막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보강되는 시술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하나는 네. 제가 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려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를 했거든요. 하니까 그 탈장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탈장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못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예. 대개는 이제 탈장이 되었을 때 빠져나오는 장기가 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감돈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물론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 검사보다는 탈장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감돈이 불룩 나온 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들락날락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단지 들락날락합니다. 네, 그런 것 같으면 대장 내시경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가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약까지 전부 다 먹었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못 해주겠다 그래서 못 하고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병원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주던데 일반 병원에 갔더니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안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상태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이게 감돈이나 장이 막혀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주로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장기가 소장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굳이 못할 이유는 아니고요. 혹시 이제 대장 내시경 약물을 먹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살이 뜨되는 약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혹시라도 이제 탈장에 의한 장 폐색 가능성이 의심이 된다 싶으면은 오히려 이제 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감돈이 돼서 있는 상태가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상태 같으면은 물론 그 약물 드시고 검사를 진행하셔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외과 전문의 김영화 선생님 모시고 탈장의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올겨울 내내 포근했던 탓인지 이번 한파가 유난히 더 매섭게 느껴집니다. 이런 추위에 체감 온도를 올리려면 두꺼운 외투를 하나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개 껴입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요. 또 내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를 1도에서 최고 3도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카디건 등을 껴입으면 2.2도나 올릴 수 있고요. 또 추위에 약한 손과 발, 목 부위를 감싸주면 체감 온도를 최고 5도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 목도리나 장갑 같은 거 챙기시면 좋겠죠.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